시사전입니다. 국제적인 난민 위기, 특히 이번 주 유럽에서 위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동유럽에 있는 헝가리 그리고 오스트리아 등지에서 벌어진 수만 명의 난민들이 국경에서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 이것을 전 세계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난민 위기가 지구상의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은 중동 지역을 비롯해서 아프리카, 발칸반도, 동유럽, 그리고 서유럽까지 아주 방대한 지역에서 난민 위기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기가 더 악화가 되고 있다는 것, 또 곧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난민 위기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은 첫째로 그 참혹한 장기적인 내전, 또 아이시스의 테러에 시달리고 있는 시리아의 많은 그 유랑민들이 있죠. 그리고 오랜 전쟁과 부패, 또 아이시스의 폐허가 된 이라크 지방의 사람들이 있고, 또 거기다 추가해서 굶주림, 또 부족 간의 살상이 계속되고 있는 서아프리카 지역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지역의 거대한 그룹이 자유를 찾아서 또는 굶주림을 피해서 이제 피난길에 오르게 된 것, 이것이 이제 바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유랑민들이 겨냥하고 있는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서유럽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이죠.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은 이라크 또 시리아 쪽에 참화를 벗어나려는 난민들이 일단 터키로 이제 이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발칸반도를 따라서 북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동유럽 쪽으로 이제 방향을 바꾸면서 헝가리,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서 목표지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스페인, 서유럽으로 가는 그런 루트를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루트는 리비아 또는 튜니시아 등지를 통해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는 것인데 무작정 배를 타고 그리스나 또는 이태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벌써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대한 지역의 난민들이 모두 서유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목에 이제 헝가리라든가 오스트리아라든가 발칸국들이 이제 그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가장 이제 난민 위기의 최전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이태리, 헝가리, 그리스 이 나라들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난민 규모 지역적으로는 뭐 수만 명이지만 유엔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한 31만 명 정도가 유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리아라든가 이라크 등지 그 자국 내에는 난민 숫자가 각각 한 400만 명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세계 언론들이 이 문제를 이제 집중 보도하면서 이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두 이제 이 대열에 나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일단 이제 난민으로 나서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죽느냐 또는 사느냐의 행렬이 되게 됩니다. 이 거대한 난민 그룹의 목적지가 이제 유럽이니까 바로 유럽에 이제 문제가 있게 됩니다.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은 이 난민 위기 대처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입니다.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데모그래픽, 인종적인 문제도 있고 종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가리라든가 오스트리아, 체코 또는 슬로바키아 이런 데서는 우리가 난민 유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 only, 기독교인만 받겠다. 그런 그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민족주의자인 그 헝가리의 총리 빅토르 오반, 이 총리는 아주 공개적으로 유럽의 뿌리가 크리스천이니까 마슬렘 수용 의사는 우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종교적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의도고 또 테러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또 자국의 그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 이런 것도 이제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유럽 여러 나라들은 국경을 폐쇄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국경에 철책을 조성한다 또는 군대를 파견한다, 국경 수비를 강화한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유럽 쪽에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난민 수용 의사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로피안 유니언이 일단 나서서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있는데 EU가 일단 한 16만 명 정도의 정치 망명자들을 수용하자. 그래서 이거를 한 나라가 할 수 없으니까 여러 유럽 나라들이 쿼터제로 분담을 하자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난민 수용 의사가 전혀 없는 나라는 비용만 분담해라 이런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일부 중소국가들은 이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 의사도 없고 비용 분담 의사도 없다.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유럽 여러 나라들의 태도는 사실 각양각색입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한 80만 명 정도를 수용하겠다 하는 대안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이제 고령화가 심각하고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2060년까지는 한 6,800만 명 정도까지 인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국민들이 고령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근로자가 부족하고 특히 엔지니어링 같은 쪽에 기술자가 이제 크게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력 조달 시도의 일환으로 난민들을 수용하겠다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인구도 늘고 근전에 이민도 늘고 있습니다만은 유럽의 위기 해결책에 동조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영국도 이민 수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한 14%가 이민자입니다. 또 스웨덴의 경우에는 좀 특별한데 그 로우 스킬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저기술자들의 그 필요 충족을 위해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헝가리라든가 오스트리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역시 여기도 이제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심각한 현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회적인 정체성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체코라든가 슬로바키아 쪽은 크리스천 올리 정책을 이제 내세우고 있는데 과거에 그 참혹했던 발칸반도의 종교 전쟁 이것을 경험한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한 30년 전에 공산주의 치하에 있었고 소련의 위성국 탄압을 경험했던 불가리아라든가 마세도니아, 서비아 이런 나라들도 모두 난민 수용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이 위기 상황 더욱 악화가 되고 있는데 우선 이제 난민들을 임시 수용할 수 있는 기간 시설이 부족하고 또 정치 망명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행정적인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백 명 정도 처리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국경에 줄을 선 난민들은 수만 명씩 되니까 여기 문제죠. 또 여기에 어린이들이 있고 노약자들 또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사상자까지 발생을 하고 병목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앵겔라 머켈 총리가 세계가 유럽을 주목하고 있다. 중대한 테스트다 하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유엔도 나서고 있고 교황청도 나서고 있고 모두 나서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난민들의 규모가 아주 물밀듯이 몰려오고 있는 이 거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위기 해결이 쉬운 해결책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떤가? 지금 한 1,500명을 수용했는데 조금 더 하겠다 하는 입장을 보이겠습니다만은 미국은 이제 이민으로 어차피 성립이 된 나라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인데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이렇게 모여서 사는 법을 익힌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고 완전한 시스템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을 오랫동안 배우고 익혔기 때문에 다행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새 이민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근로자라든가 인력 보충도 용이하고 또 소셜시큐리티 은퇴자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젊은 인력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 이런 시스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